얘들아, 안녕.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3회 문학 파트에서 22에서 27번에 해당하는 작품들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 지문에서 보면은 첫 번째 작품은 정철의 관동별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백석의 마포. 정철의 관동별곡은 너네가 고등학교 때 내신으로 좀 한 번쯤 공부를 했을 법도 하고요. 이렇게 익숙한 작품이 이렇게 수능 지문으로 나오면 이거를 앞에서부터 읽는 건 사실 조금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관동별곡 같은 기본적인 작품, 좀 전범이 되는 작품들은 너네가 한 번쯤은 꼼꼼히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좋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걸 전제해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앞에서부터 쭉 줄줄 읽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가는 식으로만 읽고 해결을 해볼 거예요. 관종별곡을 좀 제대로 공부한 경험이 없으면은 여기 수능에 실린 수능 완성에 실린 부분이라도 너네가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백석의 마포인데 백석이라는 시인은 익숙하지만 마포라는 작품은 낯설 거야. 선생님도 처음 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글을 보니까 시라기보다는 수필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낯선 작품을 만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살펴볼게요. 문제를 훑어 읽을 건데 22번 가와 나의 공통점이고 쭉 대충 훑다 보면은 표현 방법, 인용, 뭐 명령적 어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어. 그래서 이렇게 긴 작품, 둘 다 길 때 표현상의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 이럴 때 조금 팁을 주자면 지금 한 작품, 관동별곡은 좀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잖아. 그래서 내용만으로 좀 걸을 거는 걸러보는 거야. 1번, 인용은 모르겠지만 글쓴이의 과거 행적을 제시하고 있나? 물론 나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일단 세모로 남겨두고 회고적 분위기, 뭐 이것도 일단 세모. 그 다음에 세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같은 거는 관동별곡에 나타나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가감히 지워도 되고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은 너무 맞으니까 남겨두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맞을 거고 그다음에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다. 의인법이 쓰였다는 건데 관동별곡을 공부한 사람은 좀 쉽게 쓰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특히 고전 시가에서 자연을 입천한 것, 자연을 감상한 시가에는 의인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높은 정답 후보이다 정도를 생각을 하면 너네가 작품을 읽을 때 인격을 부여한 부분만 찾으면 쉽게 답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5번 정도를 좀 후보로 두고 3번은 아니다. 그리고 청자가 있는지, 역사적 인물 거론이 있는지, 인용이 있는지 정도를 내가 좀 체크해야지 라고 머릿속에 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23번 가에 대한 거 보기가 나와 있고요. 보기 설명을 읽고 넘어가야 되지. 적각 모티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컨셉의 시가 관종별곡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고요. 역시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만큼 좀 자질과 능력을 지닌 인물이다. 이런 걸 나타내는데 적각 모티프가 활용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능력 중에서도 목민관의 자세, 관동별곡에서 되게 중요했지. 내가 백성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과도 이 적각 모티프가 연결된다라는 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눈으로 빠르게 훑고 이 적각 모티프가 사용된 부분과 관련해서 작품을 해결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 역시 가에 관한 건데 총석정이라는 소재입니다. 보기 작품과 작품을 이 A 부분을 비교하는 건데 A를 앞으로 가서 살펴보면은 굉장히 짧아. 그래서 이 부분만으로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23번, 4번 모두 가에만 해당되는 단독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를 읽고 23, 4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는 작품이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줄줄 읽지 않을 거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따옴표된 부분이 작품에서는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잖아. 그래서 굵은 글씨 부분만 읽고 이제 해결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첫 번째 굵은 글씨. 명사의 닉은 말이 취선을 빚기 싫어 바다를 곁에 두고 해당하로 들어가니. 이거 모르겠으면 앞에서부터 쭉 대충만 훑어봐도 돼. 지금 화자가 이 관동별곡의 기행가사잖아.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여기 아름답다, 이것도 아름답다 이러는 작품이잖아. 그래서 동해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막 이렇게 막 아름다웠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취선을 실어가지고 해당하로 갔다 이동을 나타내고 있어. 그러면 취선, 단어의 뜻은 취한 신선이라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가리키는 건 누구겠어? 화자 자기 자신이지. 자기가 말을 타고 들어가는 거를 말이 취선을 싣고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적각 모티프, 자기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읽고 1번 선지로 가보자. 자신을 치선과 상계의 진선 이것도 이따가 체크를 해보면 자기 자신을 나타낸 거거든. 이걸로 빗대어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의 임을 암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겠죠? 올라가 보면 상계의 진선이라 이것도 지금 꿈속에서 꿈에서 만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니까 역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굵은 글씨로 가볼게. 쭉 읽다 보면 총석정에 오른 것 같고요. 그 총석정에 올라서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선은 완연하되 사선은 어디 가니? 이 사선은 네 명의 신선이라는 뜻이고 각주를 보면은 신라시대의 신선이래. 그래서 네 명의 화랑 가리킨다. 이런 거 공부해본 사람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었던 거고요. 다행히 각주가 나타나 있어서 적어도 이 사선이 의미하는 게 화자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다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쭉 내려가 보면 사선이 또 나와. 영웅은 어디 가고 사선은 거기 누구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신라시대 네 명의 화랑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정서 혹은 생각이 뭐야? 장면을 경치를 보면서 얘 친선은 어디 갔는가? 선유단, 영랑호 거기나 가 있느냐? 라고 하면서 그 옛날에 그 네 명의 화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그때 그들의 자취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밑에 부분도 옛 기별을 묻자 한다 하면서 역사적 인물을 그냥 떠올리고 그들을 그리워하고 이 정도의 정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기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신과 사선을 비교해서 영웅은 어디 가면 사선은 기리건이라고 평가함으로써 인간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뛰어남을 드러내고 있다? 전혀 아니죠. 감히 역사적 인물과 자신을 비교해서 우수함을 드러냈을 리가 없어. 그래서 2번이 좀 비교적 쉽게 나오는 정답이었고요. 사실 이 정도로 확실한 거면 뒤를 읽지 않아도 되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3번 선지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 이거거든. 황경경 일자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이것도 각주에 나와 있어서 쉽게 볼 수 있었어. 황당경은 옛날 그 경서인데 이 한 글자를 잘못 읽으면 뭐 인간 세계로 내쫓긴다. 뭐 신선들 사이에서 그런 일화가 있대. 그래서 지금 꿈속에서 만난 상대방이 이 화자 정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 그거 한 글자 잘못 읽어서 내려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또 자기 자신을 신선 취급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 밑부분, 관동별곡을 공부 안 했어도 이 부분은 잘 알고 있을 거야. 너무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꿈속에서 신선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술 한잔을 하잖아. 그래서 그 술을 먹고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또 다시 만나자. 이게 그 목민관으로서의 포부, 선정의 포부,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포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마지막,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아니 비친 데 없다는 이제 임금의 그 선정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맞는 정답이라는 거, 이 작품을 조금만 알아도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가볼게. A가 짧으니까 A를 위주로 좀 푸는 게 좋아요. 1번. 보기와 달리 이것까진 모르겠고 A를 먼저 보자. 총석정으로 이동하기 전에 경유한 장소가 A에 제시되어 있나? A로 가보면은 금남구를 돌아들어서 총석정에 올랐다. 여기를 지나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보기로 가보면 좀 앞부분 정도만 읽어보면 알 텐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1번은 맞겠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 A와 달리 보기에서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총석전 일대를 보고 있나? 일단 보기가 맞아야 하니까 보기를 보면은 배 되어라 사공들아 뭐 풍랑이 일자나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 배 타고 온 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럼 A와 달리니까 A는 아니어야 하지. A를 체크해보면 바다에서 배 탄다는 얘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맥락으로 봤을 때 말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겠죠. 그다음에 3번. A와 달리. 달리니까 또 보기를 보자. 보기에서 총석장을 방문할 때 기상 상황에 신경 쓰는 모습? 조금 어색한데 돌아와서 읽어보면은 기억이 나는 것 같아. 풍랑이 일지 않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바람이 불면 못 보니까 뭘 알아? 어서 보자.
이런 걸로 봐서 기상 상황을 고려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A를 다시 읽어봐도 세 줄이니까 빨리 살펴보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3번도 맞겠지. 그 다음에 구체적 수치 보면은 모두 다 그 기둥 부분을 살펴보면은 육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A에도 육면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고. 5번. 보기와 A는 모르니까 짧은 A만 보고 넘어가자. 왜냐면 A만 아니어도 정답이 아니게, 맞는 말이 아니게 되는 거니까. A를 아무리 읽어봐도 시간이 짧다는 아쉬움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기는 볼 것도 없이 5번이 틀렸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관동별곡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기는 어려워. 23, 4 모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읽으면서 사물의 인격을 부여한 부분이 있나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 왜냐면 22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부분만 읽어도 아주 쉽게 나옵니다. 기억 부분 볼게. 영용 벽계와 수성 대도는 이별을 원하는 듯. 이거 한자 많아서 뭔 말인지 몰라도 이 정도는 우리 고전시가 공부해서 알아야 되지. 벽계 이거는 푸른 계곡인 거고 그 다음에 수성은 몰라도 대도 이거 세겠지 세. 그들이 이별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했어. 실제로 이곳을 떠나서 아쉬운 사람은 화자지. 근데 자기가 이별하기 싫은 그 마음인 건데 얘네한테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계곡과 새가 자기와 이별을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인격을 부여한 게 맞겠죠. 그리고 그 밑에도 백구야 날지와 네 벗인 줄 어찌 알아?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해당어로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느낀 이 글쓴이의 그 감정, 기쁨을 이렇게 인격을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글쓴이의 긍정적 인식을 사물의 인격을 부여해서 나타낸다. 아주 맞는 설명이지. 근데 공통점이니까 나에도 있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나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25번을 봤는데 25번의 기억 미음이지. 이거는 가에 해당하는 거는 그때그때 좀 해결을 해주자. 우리가 이걸 앞에서부터 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보고 기억을 따라갈 거야. 자, 기억은 뭐였냐면 방금 전에 읽은 거 영롱 법궤와 수정 대도가 이별을 원망하는 듯 떠나기 싫은 자신의 심정을 마치 자연물이 느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너무너무 맞지. 적절한 거니까 1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관동별곡을 내신으로 공부해봤으면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한 확신을 느낄 거거든. 그러면 1번 체크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불안한 친구들은 나머지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니은 같은 것들 이렇게 내신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오답 유형인데 수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볼게. 뭐냐면 니은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었거든. 지금 맥락으로 봐야 돼. 사선은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유담 영랑호 거기 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거기나 가 있냐의 주체가 누구야? 이 사선이지. 지금 그 네 명의 화랑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어디 갔나? 그 선유담 영랑호에 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니은을 가리키면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일행과 헤어진 후 그들의 행동을 추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행이 아니라 화랑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것도 너네가 알아두면 좋은데 디귿이 뭐냐면 가뜩이나 노한 고래 뉴라서 놀라게 했길래 불거니 뿜거니 어지러우는가. 이게 지금 언뜻 보면은 고래를 가리키는 것 같기는 한데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뒤에까지 얘기를 쭉 보면은 바다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고래는 실제 고래가 아니라 파도의 비유적 표현입니다. 근데 이거를 눈치 못 챈 사람은 지금 방금 문제에서 방금 뭐 동물 이런 얘기에 헷갈릴 수가 있겠지. 관찰한 동물의 역동적 움직임이 아니라 파도의 역동적 움직임이야. 그래서 이런 건 조금 꼼꼼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이거는 좀 작품론을 공부한 게 문제 푸는데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리을, 미음도 전부 다 아닌 것들 알 수 있을 거고 작품 공부가 안 된 사람은 해설서랑 같이 보면서 어떤 게 틀렸는지 체크해보고 좀 작품론을 공부해보세요. 작품 알았으면 역시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나로 넘어갑니다. 나 보기 전에 26번과 27번이 나 단독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읽기 전에 보기를 당연히 봐야겠죠. 나는 1930년대 경성의 남쪽에 위치한 마포의 풍광을 묘사한 수필이다. 역시 수필이었고 이 어떤 장소, 마포라는 곳에 포구겠지. 그거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할 거고 글쓴이는 이 작품에서 새롭고 화려한 느낌을 주는 근대적 요소와
오래된 느낌을 주는 전통적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을 통해 마포의 양면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서 아, 마포를 묘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근대적인 요소에 해당되겠구나. 이 부분은 전통적 요소에 해당되겠구나를 체크해야지 라고 머릿속에 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네가 뭘 중심으로 읽으라고 주문을 하고 있냐면 맞벌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그거를 통해서 도시에 대한 타지 사람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타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포니까 포구잖아. 포구는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고 회로를 넣고 나를 읽기 시작할게요. 자, 그런데 나가 잘 너네가 읽다 보면은 안 읽혔을 거야. 작품도 굉장히 낯설고. 그래서 한 번에 읽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읽고 한 두 문단, 세 문단씩 읽고 돌아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지우는 식으로 할게요. 특히 이렇게 굵은 글씨 돼 있는 부분은 26번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넘어가 보자. 쭉 읽어보면은 첫 번째 문단 읽으면 아, 뭔지는 몰라도 지금 포구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정도만 너네가 알아도 돼요. 하나하나 모든 장면을 그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네가 뭐를 좀 캐치를 하면 되냐면 아직 해결 못한 22번 그 표현상의 특징 있죠. 인격을 부여해서 그 폭우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면은 가장 좋은 거야. 그럼 5번이 정답이라 다른 거 안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캐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첫 번째 줄을 읽어보면, 사장은 그 모래사장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물새가 없이 너무나 넓고, 그 건너 포플러의 행렬, 포플러가 나무야. 이거를 알면 너무 쉬운데, 그치? 포플러의 행렬이 돛대들보다 더 위험 있다. 나무들을 행렬이라고 표시했으니까 이것도 지금 의인법이 사용된 겁니다. 그 부분 체크할 수 있었으면 더 좋고요. 포플러를 몰랐어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은 쉬웠어. 물속에 들어간 닻이 얼마나 오래 있나 보자 하고 산들이 그 물 위를 바라보고 있는 듯 하대요. 산들과 물 속에 있는 그 닷을 모두 인격을 부여했죠. 그래서 인격을 부여해서 폭우에 대한 그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아, 5번이 역시 정답이었어 하고 22번의 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찝찝하면 읽으면서 내가 아, 인용이나 역사적 인물이나 청자 있는지 봐야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어느 정도 답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쭉 읽으면 뭐 모타보트 이런 것들 뭐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글씨 있으니까 그 다음은 좀 제대로 읽어보자. 커다란 금 휘장에 모자를 쓴 운전수들이 있고요. 빈손 들고 내려서는 동쪽을 넘어 무언가를 찾는 듯이 구차한 거리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구멍 나간 고의를 입은 사공들은 돌아다보지 않는 것이 그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서 지금 운전수들의 모습이 있고 사공들이 있는데 조금 상반되지 않아? 운전수는 금 휘장의 모자를 썼대. 굉장히 좀 세련되게 꾸민 것 같아. 이게 앞에서 말한 근대적인 느낌인 것 같고요. 구멍 나간 고이는 이게 약간 여름 바지 같은 거거든. 그걸 몰라도 의라고 했을 때 옷이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구멍 나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조금 오히려 근대적인 것보다는 약간 시골 같은 좀 전통내에 해당하는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보면 좋아. 그리고 굵은 글씨 있으니까 바로 좀 해결을 해볼까 해서 볼게. 1번. 커다란 금휘장의 모자를 쓴 것과 구멍 나간 고이를 입은 사람들의 차림새의 대비를 통해 맞다고 볼 수 있겠지. 근대적 요소와 전통 요소가 공존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이 말이 보기에 설명이 없으면 모를까.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그 대비가 이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1번은 맞다 체크를 하고 다시 올라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보면 뭐 시골 손님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에 나온 뭐 트럭 한 대의 소리를 듣는 거 그걸 되게 신선하게 느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단락. 여의도에 비행기가 뜨는 날이면 비행기가 보이나 봐. 먼 시골 고장에 배가 들어서는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가보면 이번에는 기차가 나와요. 전부 다 비행기, 기차. 그 당시 30년대니까 그 당시로선 굉장히 근대적인 거겠죠. 그래서 시골 운송점과 정미소에서 내는 신년 괴력의 그림이 정말로 실제로 볼 수 있는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골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우리 그 쌀집 정미소에 있던 그 달력에 있던 기차와 비행기가 진짜 있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맞니?
그래서 마포는 참 좋은 곳이야 하고 뱃사람이 하나, 그러니까 그 시골 타지에서 온 뱃사람이 이렇게 감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굵은 글씨 몇 가지 나왔으니까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먼 시골 고장의 뱃사람 하나가 그 신년 괴력의 그림을 살펴보며 감탄하는 태도는 타지 사람이 도시 문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것이겠군. 이거 대충 읽으면은 뭐 그럴듯하거든. 왜냐면 이 부분이 맞기 때문이야. 타지 사람이 도시 문물에 대해서 우와 하고 감탄하고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거잖아. 이거는 맞는데 지금 틀려. 뭐가 틀리냐면 얘가 뭘 보고 감탄한 거냐면 비행기랑 기차 보고 감탄을 한 거야. 그치? 그 달력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감탄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 달력의 그림은 시골의 것이잖아.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봤던 그 비행기와 기차를 보고 감탄한 거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 약간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이고 째째한 함정이었거든. 이 함정을 빠르게 발견했으면 나머지 것들을 더 쉽게 맞겠구나 하고 체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몰랐다면 다른 것들이 맞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해주셨어야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읽으면 힘수염난 늙은이가 매생이에서 낙대를 들이우지 않는다를 누가 보았냐. 그러니까 그런 날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근대일 것 같아. 전통일 것 같아. 뭔가 늙은이가 낚시를 하는 거는 근대 같지는 않아. 그리고 그 뒤에 뭐 나룻배를 보면 비파행의 애 끊는 노래가 들리지 않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 그 노래 속의 장면을 이 매생이에서 낚시를 들이우는 늙은이를 보고 떠올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역시나 이거는 전통에 해당하는 늙은이의 모습이겠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서 3번 선지가 맞는 거고요. 쭉 더 읽어볼게. 이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기 때문에 뗏목이 먼저 강을 내려와서 강을 올라오는 배를 맞이하는 일이 많다. 지금 뗏목이랑 배는 다르거든요. 한강에 이렇게 있잖아. 마포가 그 한강역 주변에 있고 뗏목이 강을 이렇게 내려온대. 그리고 배는 강을 이렇게 올라온대. 그래서 그 두 개가 만난다. 그런 일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뗏목이 낯익은 배들을 보내고 나는 그래서 뗏목이 낯익은 배들을 보내고 나는 때에 개포의 작은 집 아이들이 빨래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잔등에 올라왔는데 어디에 올라왔는데 배들을 보낸 뗏목에 올라앉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포에 뗏목이 위에서 내려와서 도착을 했겠지. 뗏목도 배도 전부 다 이 마포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거야. 근데 뗏목이 이렇게 마포에 정박을 하면 그 뗏목 위에 그 계집 아이들이 마포의 계집 아이들이 올라와가지고 뭐 빨래도 하고 놀고 했나 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바른 머리 분칠한 얼굴이 여가 어딘가 하고 묻고 싶어 할 것이 뗏목의 마음인지 모른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 다시 읽어볼게. 뗏목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 여기가 어딘가 하고 묻고 싶어 하는 마음. 왜 이런 마음일까? 뗏목도 지금 강을 타고 하류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마음인 거잖아. 그러니까 신선함을 느낀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뗏목을 구경 놀러 온 이 여자애들의 마음도 이 뗏목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한 거니까 이 뗏목의 마음은 타지에서 온 마음. 그래서 되게 여기가 어디지? 하고 신기한 그 마음일 것 같아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타지 사람들 얘기가 반응이 또 나오고 있고 배들은 타지에서 온 배들이 낯선 개포 마포에서 본과 성명을 말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의 그 행적을 막 밝히기는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나와요. 그거를 가지고 그 문제로 또 가보자. 여기가 어딘가 묻고 싶어 할 뗏목과 본가 선명을 말하기를 싫어하는 배들, 뗏목과 배들 모두 타지에서 온 마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도시에 들어선 타지 사람들의 심리를 투영하여 나타낸 것이군. 물론 여기가 어딘가 하는 것들은 우와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고 그 본가 선명을 말하기 싫어하는 배들은 그런 뭐 신기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공통적으로 타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은 맞겠지. 그래서 4번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맨 마지막 5번은 되게 쉬웠어. 그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겠지. 개포의 맑은 하늘 아래 뿔서납게 서서 흰 구름과 눈빨기를 하는 전기 공장의 시커먼 굴뚝이 미워서 정을 못 들이겠다고 가버린대. 자, 타지 사람들이 여러 반응 중에 이번엔 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어. 그 하늘이 아무리 맑아도 그 공장의 그 연기들이 너무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번으로 가보면 부정적 인상을 빈 채 돌아가는 상황을 나타냈다. 이것도 맞겠지.
2번도 조금 함정이 있었고 작품 자체가 좀 쉽게 읽히지는 않기 때문에 26번 같은 거는 어려운 게 맞고 좀 푸는데 오래 걸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꼼꼼히 너네가 읽어줘 보면 좋고요. 읽으면서 뭐 인용, 뭐 명령 이런 거 많이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역시 5번이었구나 하고 이제 마지막 27번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27번은 너네가 이해 여부에 따라서 한 번에 풀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지문과 왔다 갔다 하시면 되는데 너네가 이게 어려웠다면 작품에 하나하나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게 왜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개별적으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쁘게 단장한 계지발들이 마포커구의 정박한 배 위로 올라가 빨래를 한 게 아니라 어디로 올라가서 했었지? 뗏목에 올라가서 빨래를 했어요. 선생님, 뗏목이나 배나 아닌가요?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요. 이 작품에서는 뗏목은 위에서 아래로 온다 했고, 배는 아래에서 위로 온다고 했고, 이 두 개를 엄연히 되게 아주 다르게 구별을 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가 틀리고 뗏목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지엽적이지만, 작품의 지엽적인 이해가 필요한 문제도 있어요.